예, 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성범죄, 마약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기구나 기관에 자문이나 고문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성범죄 사건 진행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많이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관련해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이고 클라이언트 분께서 억울하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무혐의, 혐의 없음,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불송치 결정서를 보시게 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라고 쓰여져 있고 주문에는 피해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 A씨는 지인을 통해서 B양을 만나게 되었고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결혼까지 생각했고 이에 이제 B양은 A씨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그러던 중 A씨는 B양의 남자 문제로 B양과 좀 다투게 되었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B양의 계속된 연락으로 A씨는 B양을 만나게 되었는데 B양과 또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양이 A씨에게 그동안 사귀면서 촬영했던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하자 A씨는 B양과 함께 촬영한 영상을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몰카 혐의로, 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B양이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A씨는 B양과 사귀는 동안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으나 의사에 반해서 B양의 나체 등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어 성범죄니까 아무래도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등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를 했고 A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B양의 영상을 모두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영상의 각도에 의하면 B양이 모를 수 없는 상황에서 촬영을 하였다는 점, 즉 B양이 알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B양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응시하고 심지어 휴대전화 카메라 각도도 B양이 조절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휴대전화를 들어서 촬영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B양은 A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악의적으로 A씨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이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의 의사에 반하여 B양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법적인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쟁점적인 거는 이런 주장을 했었고, 나온 영상이 한 4-5개 정도 됐었는데 그 영상을 다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포렌식 참여하면서도 확인을 하고 꼼꼼히 확인을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응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휴대전화를 직접 들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다 보였었습니다. 그 영상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거냐,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끄거나 그거를 거부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조절하고 가서 또 성관계하고 직접 들고 성관계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걸 주장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악의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경찰은 A씨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불송치를 받은 다음에 B양에 대해서 무고죄로 신고를 했고 결국 B양은 무고죄가 인정되어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몰카 범죄는 꾸준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몰카 범죄가 문제된 경우에는 제가 뭐 실무적으로 여러 사건을 진행해 보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혐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뭔가 진행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대응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몰카 혐의로 처벌을 받아서 성범죄자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성관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랑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에는 본 사항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무혐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님이랑 같이 대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랑 대응할 때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하셔가지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뭐 보통 제가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하지만 제가 항소심에 저한테 이제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수임했던 사건도 유사한 사건에서는 제가 그냥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랑 빨리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았는 사안이 있는데, 그 성범죄 사건인데 거의 비슷한 사안이고 굉장히 중한 형을 받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1심에 선임된 변호사님이 제출한 내용이나 이런 거를 다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혐의를 부인하는 건지 혐의를 인정하는 건지 정확한 컨셉을 제가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 의견서를 아무리 봐도. 그리고 제가 클라이언트 분한테 물어봤는데, 실제 재판에서도 판사님께서 이거 혐의를 인정하는 거냐 부인하는 거냐 직접 대놓고 물어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는 초기부터 딱 방향 정확하게 설정하고 피해자한테 죄송한 마음 딱 정확하게 표현하고 하니까 피해자도 그 마음을 받아들여줬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합의를 본 의사를 표시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합의를 진행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저희가 처음부터 양형자료 준비해가지고 이제 죄송하다고 하고 제가 의견서나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조사 때부터 딱 들어가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뭐 굳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더 추궁하고 그럴 필요 없이 조사도 스무스하게 하고, 피해자랑 연락을 주고 받을 때도 저희한테 이제 최대한 좀 유리할 수 있도록, 좀 합의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수사관님이 또 피해자분한테 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랑 저랑 이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저희도 계속 죄송한 마음 표시했고, 그렇게 해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최근에 그 제가 수임한 사건은 이건 뭐 혐의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피해자랑 합의도 뭐 뜨뜨미지근하게 진행하고, 뭐 피해자가 지금 제출한 뭐 엄벌탄원서나 이런 거 보니까 뭐 혐의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혐의를 인정 안 하는 것 같다,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에 엄벌탄원서도 많이 제출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럼 어떤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그 다뤄본 결과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호사님이 직접 의뢰인분과 소통을 하고 상담하신 변호사님이랑 사건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동일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좀 당부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뭐 진짜 여태까지 제가 진행한 것만 해도 수백 건 수천 건 성범죄 사건 진행했었고, 뭐 제가 왜냐면 1년에 뭐 몇백 건씩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이제 뭐 좀 강한,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처벌 수위가 강한 것도 보통 기소가 되면은 이제 그 무죄 받기가 쉽지 않은데 무죄 받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